죄송합니다. 영상이 끊어졌습니다. 이 삽입 길이의 기준을 정하는데요, 여러분 쉬워요. 눈이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귀 있잖아요. 귀가 있잖아요. 그러면 코에다가 튜브를 집어넣어서 귓바퀴까지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그럼 귓바퀴까지 길이를 쟀으면 이 귓바퀴에서 이거 귀를 뒤를 통과해 가지고 여기 있는 명치, 즉 검상돌기까지 길이를 재면 됩니다. 외부에서 길이를 이렇게 재가지고요, 이 카테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 카테터를 정말 코 속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위장관까지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볼게요. 코에서 검상돌기까지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만 재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코에서 귓볼까지의 2배, 코에서 귓볼까지는 이만큼입니다, 여러분. 그럼 2배 곱하기 2 하면 이 정도밖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되고, 3번 코에서 검상돌기까지 길이의 2배, 코에서 검상돌기까지의 길이의 2배면 여러분 너무 많이 가야 됩니다. 4번 코에서 귓볼까지의 길이와 귓볼에서 검상돌기에까지의 길이를 더함. 오호, 정확하게 적혀 있네요. 5번의 답은 4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6번 수술 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는 경우 위관을 통해서 음식물을 주입하는 위강영양 시 자세로 옳은 것은? 여러분, 위관영양 할 때는요, 웬만하면 이 영양액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좌위 앉아있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취기는 여러분 어떻게 누운 거예요? 옆으로 누운 거고, 보기는 엎드려서 누운 거고, 심스위는 간장할 때 눕는 방법인데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이 발을 구부린 거가 심스위가 되겠고, 술흉이는 여러분 이렇게 얼굴은 여기 있고 다리는 여기 있는 거, 이게 바로 술흉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위관 영양 후에 30ml 정도의 물을 주입해야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위관 영양액을 예를 들어서 100ml 주입했어요. 100ml를 주입한 다음에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 뒤에다가 물을 30ml 정도를 통과시켜야지만 이 L튜브가, 위관 영양하는 튜브가 그 영양액으로 막히지 않아요. 만약에 물을 주입해주지 않으면 그 영양액이 튜브 안에서 말라버려가지고 이 튜브를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토 예방, 위관 개방 유지. 오케이. 위관 개방 유지를 해줘야겠습니다. 이 콧줄을 한번 넣어서 일회용으로 쓸 거 아니죠, 여러분. 오늘도 쓰고 내일도 쓰고 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히면 안 돼서 막히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주입해 줍니다. 7번의 답은 2번 가시면 되고요. 8번 환자에게 위관 영양액을 주입하던 중 구토와 청색증이 일어났다. 뭔가 지금 이 L튜브가 잘못 들어갔어, 보니까. 그러니까 구토나 청색증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방법으로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토와 청색증이 나타났다는 것은 응급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관 영양이 이 위장관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폐에 들어갔다는 증상이 바로 구토와 청색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구토와 청색증이 나타난다, 그럼 바로 해야 될 일 3번 영양액 주입을 중단한다. 바로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보기 한번 읽어볼까요? 위관이 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지금 영양액이 들어가고 있는데 확인할 겨를이 없고요, 여러분. 영양액 주입 속도를 줄인다.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청색증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위관액을 즉시 제거한다. 여러분, 제거하다가 더 심한 폐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절 밸브를 잠궈야 돼요. 그 다음 5번 영양액을 교체한다. 지금 파랗게 됐는데, 파랗게 된 다음에는 검은색으로 변하는데, 검은색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뭔데요? 죽는데. 그래서 이 구토와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을 중단해 주셔야겠습니다. 9번
수술 후 합병증 없이 회복 중인 환자의 위관 튜브를 제거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보세요. 1번 오심과 구토가 없을 때, 2번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회복되었을 때, 3번 소변 배설량이 정상일 때, 4번 장 운동, 즉 연동 운동이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 수술하잖아요. 수술한 다음에는 뭐 복부 수술을 했다, 어떤 수술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장들이 자기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술하고 나오면 방구 낄 때까지 금식하잖아요. 왜 방구 낄 때까지 금식해요? 방구가 나왔다는 건 지금 장이 다 뚫렸다는 뜻이에요. 꼬이지 않고. 그래서 그때부터 음식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관 튜브를 제거하는 시기, 자기 혼자 먹어서 소화 배설시킬 수 있을 때, 장 운동이 회복되었을 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환자, 위관 영양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자는인데요. 아까 4번 문제랑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관 영양, 나 혼자 먹지 못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위관 영양인데 어떤 사람한테 위관 영양을 하냐면요. 연하곤란, 삼키는 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이 연하곤란 환자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무의식 환자고요. 그 다음에 위관 영양을 실시하는 대상자는 바로 미숙아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